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입니다. 12월 31일 토요경마 부산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1월 1일이 일요일 날로 맞물리기 때문에 네. 토요경마를 끝으로 2016년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서울경마 휴장입니다. 제주와 부산만 시행되는 자,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이고, 자, 토요일은 부산만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죠. 네. 뭐 한 해 마무리가 됐는데 뭐 한마디씩 하고 바로 가죠. 네, 뭐 12월 31일이고요. 뭐 내년 이제 다음 방송은 저희가 이제 또 뭐 2017년을 뵐 텐데, 뭐 한 해간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답을 해드린 게 있었다라면 다행이고, 또 부족했다라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들은 조금 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에 뵙겠고요. 잘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강했던 부분들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한 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방송 자체도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올 한 해가 일단은 원정일한테도 아주 좋은 기억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던 기억이 좀 더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토요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함을 기본 베이스로 좀 삼아서 뭐 기복 없는 예상, 기복 없는 적중으로 2017년 인사뵙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마무리 잘 해야죠.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소원과 관심, 저 역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 기분 좋은 마무리 해가지고 또 내년 2017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승부처 예고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거리는 없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수들이 부산에 이제 용근이 같은 경우가 서울로 올라오고, 승훈이도 올라오나요? 그럼? 아니, 소원이는 용근이가 올라오고, 또 서울에 있는 인건이나 그리고 하만식, 네. 이러한 기수들이 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선거니까요. 오경환이도 부산에 남아 있나요? 네, 그렇죠. 오경환이? 그래. 오경환이는 사실 부산에 내려갈 때만 해도 뭐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는데, 하여튼 그 기대에는 지금 뭐 반의 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반의 반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오경환이. 별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 타는 아시는 거에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 타는 거에 큰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년도 2017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고, 자, 오늘 준비한 승부 전반부 3, 4, 5경주가 있고요. 후반부로 가서 7, 9, 10 이렇게 승부처 준비했고, 부산교차 경주 15개 경주로 토요경마 시작을 열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총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하고 똑같이 일경주는 아무것도 검증받지 않은 2세 망아지들, 이제 뭐 며칠 지나면, 며칠도 아니죠, 하루 지나면 이제 3세마로 들어서는 말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2세마 경주는 상금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상금을 벌기 위해서 마지막 주에 추천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강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진겸 기수하고 박재희 기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돌아온 가운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이 말씀을 드린 게 바로 8번마 액톤 불패 때문인데요. 진겸 기수가 안장에 올라갑니다. 최성현 기수가 휴양 재검을 받았고, 원래 이제 이게 일찌감치 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말인데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일찌감치 진겸 기수가 새벽주 호흡도 맞춰봤고, 주행검사 이제 2주 전에 치르고 이제 바로 출전하는데, 그만큼 준비를 짧게 했지만은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여력을 충분히 안고 있는 말들이고요. 또 이 자체가 선행말하기보다는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흙을 맞고 막 농땡이를 부리는 그런 말들에 대한 검증보다는 따라가 봤던 경험, 그리고 그에 따라 또 복귀전에서 30조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면서 진겸 기수에게 기회를 준 말, 8번마 액톤 불패를 관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이요. 네. 3조 마방이 마필이 되겠고요. 자, 돌아온 진겸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4번마 트리플 에이트라는 맞빌입니다. 역시 19조 마방에서 다실바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죠. 어찌되었건 뭐 이용호 기수가 합격을 시켜놨는데,
주행검사 당시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크게 뭐 보여준 내용이 없는데, 조교 내내 좀 탄력과 스피드를 좀 보강하는 모습이고, 19조, 동점 마방이죠. 국산 4군, 뭐 아테나라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역시 19조 마필답게, 뭐 신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국산 4군하고 맞춰서 일단은 병합 조교를 실시했다라는 거, 뭐 충분히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번마 트리플 8를 추천드립니다. 트리플 8, 19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일단 뭐 19조 마방 자체가 워낙에 뭐 망아지 승부를 하는 그러한 집 아닙니까? 자, 이번 경주 뭐 데뷔전 강공 기대가 되고, 자, 5번 초동 스카이입니다. 16조 김재선 마방 서승훈이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에서 기본 순발해 있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통과를 시킨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맘먹고 때리면 초반 선행, 단독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5번 초동 스카이의 데뷔전 강공을 기대하면서 저는 5번 초동 스카이의 선행 버티기, 그리고 8번 액톤 불패와 여기에 4번 트리플 8까지 해서 일단 4번, 5번, 8번 이 세 마리를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또 전형적인 선행마들, 선행형 기질을 갖고 있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1000m이기 때문에 초반에 선두권 싸움, 경합 여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될 텐데요. 자, 안쪽에는 1번마 큰 마법입니다. 지난번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딱 마지막에 그만큼 3착을 했던 말, 착순권 언저리는 와주고 있는데 역으로 그 이상의 걸음이 없어 항상 아쉬운 말인데요. 자, 그 가운데 이번 경기 사토시 기수가 한 번 더 안장에 올라갑니다. 초반에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4번마 시티 위너가 있고 외곽에 초동 특급이 있고요. 또 안쪽에는 2번마 할라디바, 선행형 기질을 갖고 있는 말들은 많습니다만 이미 큰 마법은 따라가는 기질을 계속 보여준 가운데 1번 게이트, 당연히 사토시 기수가 선행을 기점으로 해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 아쉬웠던, 그리고 1번 게이트의 메리트를 이번엔 잡고 있는 말 1번마 큰 마법의 복수전을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3착의 아쉬움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필, 역시 선행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죠. 네. 가시죠. 네, 이번 경주 뭐 언급 드렸다시피 앞선 가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원정이는 이제 선입 쪽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이 3번마 퀸즈 블릿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이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 김영근 기수가 안장을 하면서 뭐 따라가는 힘이 조금은 아쉬웠었던 그런 마필이고, 발주적인 부분에서 김동현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이 마필은 선행을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따라가서 직전 경주 보여줬던 탄력감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선 가는 마필들도 충분히 공략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3번마 퀸즈블리 직전 경주 라스트 올라왔었던 그 걸음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3번 퀸즈블리 지난 경주 끈끈한 걸음. 자, 이번 경주에서 김동현 기수 안장, 자 6조 규영준 마방의 마필인데요. 역시 최근의 경주 좀 아쉬운 모습 이번에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4번 시티 위너가 역시 두 번의 경주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역시 안쪽에 1번 큰 마법과 더불어서, 그리고 2번 할라디바도 일단 주행 재검 때는 앞에 뛰었는데 일단 선두권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다수 눈에 띄는 그런 가운데, 자, 두 번의 경주 아쉬움,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 최시대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훈련의 강도를 대폭 올린 4번 시티 위너의 첫 입상도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로서 저는 4번 시티 위너 말씀드리겠고요. 1번 큰 마법, 그리고 3번 퀸즈볼리까지 해서 이 세 마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 6등급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자,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가는 마필, 일단 지금 8번 주말의 명화와 10번 우주정벌이 이제 같은 동일 마주, 배수원 마주의 마필이 되겠는데, 역시 권승주 마방 사토시 기수가 지난번에 2차게 끌고 들어온 이번 경주 10번만 우주정벌이란 마필. 자, 지난 경주 첫 입상, 데뷔전과 이전째 걸음을 착순에 머문 아쉬움을 만회한 마필, 이번에 사토시로 자, 이번에 기수 재기승 시켰는데, 자,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잘 탔습니다. 이번에 10번 게이트인데요. 사토시가 재기승한 저는 10번만 우주정벌을 일단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고, 후차권에서 7번만 엑스밴드가 강력한 인기를 좀 모을 건데요.
개인적으로 좀 노림수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처로 가는 이유고, 외곽에 있는 열하나 포티온 퀸즈란 마필. 요 마필이 일단 지금 그 지난번에는 이제 그 공백이 있었죠. 네, 다리 약간의 그 수술을 하고 나와갖고 숫자 공백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경기 정말 끓음 보였는데, 의외로 맨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뒷심이 상당히 뭐 눈에 띄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유현명 기수 한장, 자 게이트 11번인데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막판 직선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종반에 한 발을 뽑아낸다면 폰티온 퀸즈라는 11번, 자 이번 경기에서 한번 김남중 마방의 마필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우선적으로 저는 10번 머리 놓고 외곽에 열하나 폰티온 퀸즈 이 마필을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한번 배팅 강도를 올려서 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번 10번이 많이 팔립니다. 7번 10번이 그렇죠. 요마권이 과연 지켜질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하나 폰티온 퀸즈의 뭐 입상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일단 10번 우주정벌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기입니다. 1306등급이고요. 이거 신병훈 위원이 준비한 승부죠. 네, 요 경주는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마 중에서 믿음을 좀 갖고 들어가는 마필 6번 마하 임팩트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선두권 11번 게이트다 보니까 자리 선점에서 밀리면서 아쉬운 걸음을 보였고, 지난번에는 4번 게이트를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여력을 보였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A급 승부를 갖다가 좀 걸음을 보여주고 깨져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로 인해서 인기마가 됐습니다만, 지난 경주 때는 뭐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두 마리가 2.2배 나왔던 경주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뛰고 깨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특징이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 자체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시원하게 나실바 기수가 올라가면서 앞선에 갈 거고요. 권승주 마방에서 뭐 가장 공 들였기 때문에 요거 놓고 아마 인기마가 한 두세 마리, 세네 마리 팔릴 것 같은데요. 요거 깜빡이 잘라내고 한번 시원하게 한 방 때려갈 수 있는, 머리통에 붙여갈 수 있는 노림수 한 방 말씀드리면서 이번 4경주 6번 마하 임팩트에 붙여먹는 한방 승부로 A급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깜빠이가 뭘로 갈까요? 11로 가지 않을까요? 61로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61? 같은데요. 8번이 도전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6번 마하 임팩트의 선전 기대하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1000m고요. 이거는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승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 유현명 기수의 모하비 왕자 이마필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보여준 걸음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 단거리 5등급 편성치고는 레이스가 상당히 약한 그런 편성입니다. 뭐 인기만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역시 뭐 큰자유나 뭐 담양태양도 역시 뭐 승급전에 있는 마필이고, 뭐 직전 경주 확실히 좀 기복을 보이고 있었던 마필. 자 이번 경주는 8번만 모하비 왕자가 따라가서도 되고 앞선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적인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 조금 늘어나서 인기권에 밀린다라면 더욱더 좋다. 자 530kg가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 하얀 마필인데 요거 상당히 좋네요. 자 8번마 모하비 왕자 놓고 후차권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모하비 왕자 유현명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토요일날 부산이 15개인데 지금 유현명 기수와 서승훈 기수의 그 승수 차이가 4개죠. 4개. 네. 4개 차이기 때문에 뭐 서승훈 기수 입장에서, 도전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더 승수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이고, 또 유현명 기수는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도 재밌는 부분 같아요. 이번 주 경마하는 포인트 중에서 서승훈과 유현명의 어떤 다승한 경쟁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재밌을 그러한 어떤 경쟁이 나올 것 같고, 일단 모하비 왕자 요 마필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6경기입니다. 1200m 5등급. 네, 이번 경주는 이제 1200을 펼쳐지는 뭐 완벽한 능력마보다는 편성적 인기마들이 나와 있는 경주고요. 자, 그런 만큼 혼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레이스인데요. 이제 이번 경주 승군전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유현명 기수죠. 4번마 프리케어를 관심마를 보고 있는데요. 프리케어를 관심마를 보는 이유는 그 레이스 운영 그리고 말을 타는 것 자체의 부드러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이제 인게이트에서 김태경 기수가 타고도 능력을 발휘했었고요. 지난 경주 때는 역시 유현명 기수가 타면서 그냥
선두권을 그냥 엎어치면서 마지막에 약간 좀 외사형 기질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했고 이런 말들이 이제 또 외곽으로 밀리면 좀 불안합니다. 외곽 기대는 사형이 기인데 근데 안쪽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경주고 오히려 외사행을 할 수 있는 말들은 외곽에 누가 와주는 게 좋은데 외곽에 와줄 수 있는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가서 외곽 커버 받으면서 그대로 뛰어낸다라면 승군전이고 1200이지만 52 그리고 이번 새벽 쪽의 병합 시에는 오히려 그 병합을 통해서 기대는 모습까지 다 잡아냈기 때문에 4번마 프리케어가 편성적 인기마지만 더 뛸 잠재력에 관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12 태양의 신화입니다. 역시 뭐 유현명과 서승훈 뭐 많이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태양의 신화 유현명 기수 승부의 의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대충 탔다라고 봅니다. 막판 한 발을 써줄 때 조금 더 좀 강한 말머리보다는 그냥 말 가는 대로 성의 없이 대충 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더 강한 말머리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외곽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12 태양의 신화 추천드립니다. 4번마 프리케어가 최근에 경주 연속 입상 한 번은 따라갔고 한 번은 앞에 갔고요. 12 태양의 신화가 연속 입상에 성공하다가 지난 경주 부러졌습니다. 이번에 서승훈 기수로 안장교체 2주 만에 빠르게 나오네요. 자, 일단 4번과 12번이 되겠고, 자, 지난 경주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인기에 부응하지 못한 마필. 자, 이번에 그 이용호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는 6번은 슈퍼 스위트가 자, 역시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에 한번 때리고 앞선에 붙여만 준다면은 6번 슈퍼 스위트 당일날 뭐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직전 경주 아쉬움 속에 이번에 안장의 변화를 준 6번 슈퍼 스위트를 이번 경주 6경주에서 좀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필로 4번 프리케어 그리고 12 태양의 신화 이게 6번 슈퍼 스위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7경주는 우리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니까요. 7경주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2월 31일 2016년 마지막 경마일 토요일 부산 제7경주 자 메인 승부 원정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2016년 보내는 한 해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2017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건투절미하고 자 메인 승부 요거 하나 맞춰야죠. 요거 하나 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4번마 파티 어게인은 여전히 좋네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이고 마무리 조교 때 어떤 무적신화하고 병합을 하는데 힘이 있더라고요. 말이 힘이 뭐 2세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빠르게 찼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아무래도 좀 포인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번마 파티 어게인은 인기 모으는 만큼 원정일도 놓고 때리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저는 파티 어게인이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이번 경주가 1300m입니다 1300m이기 때문에 1300m에 가장 어울리는 마필이 뭘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아데레이스도 이제 승급전에 1400m 첫 도전이고 벙글벙글도 일단은 유현명 기수 안장에 직전에 인기 1위 모으고 부러졌단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을 불 거예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돌아온 가속도도 나름대로 뭐 배당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고 저는 근데요 이번 경주가 자 원정일의 이 마필이 왜 인기도에 밀려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거리 때문인가? 거리가 늘어나서 이 마필이 능력을 못 보이는 건가? 좀 그런 의심, 그 의심 하나만 딱 했는데 마필의 능력은 저는 이 마필이 가장 세다라고 봐요. 그 마필이 원정일이 노릴 수 있는 메인 승부를 잡은 중심에 될 수 있는 그 마필이 오늘 파티 어게인도 한번 때려잡을 만큼의 어떤 모습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파티
파티 어게인이 놓고 때려야 될 충마라면 원정일의 노림수에 있는 마필은 파티 어게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주력 마필이다. 혹은 아예 지금 중배당 이상을 노리고 파티 어게인의 역상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쌍복의 충마다까지 좀 자신있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 마필은요, 최근에 뭐 아예 뭐 조교 자체가 안 됐었단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이렇게 세게 하나? 이제 조교를 다 받아들이나? 자,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말이 날라다닙니다. 말이 날라다녀요. 이거는 좋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 아직까지 폭발되지 않았던 어떤 약간 좀 부족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보강이 됐다. 자, 레이스 강합니다. 4번 1번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 경주 원정일의 노림수 마필을 가지고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경주예요. 좀 자신있게 붙어볼 거고요. 1300m 도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 가장 좋은 마필, 1300m가 좀 잘 어울린다라고 판단되는 마필, 그 마필을 원정일이 현장에서 강하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경주 7경주입니다. 자, 2016년 마지막 메인 경주가 될 것이고요. 후반부 또 한번 승부처를 텍스트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주만큼은 좀 한번 붙어볼 만한 경주가 아닐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원정일과 2016년 마지막 메인 경주 함께 와주신 가족 여러분께 정말 좋은 선물 드리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인 경주 7경주 원정일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네, 이제 이번 경주는 뭐 강력한 충막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막감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경주고요. 개인적으로는 왜 이 경주를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특별 경주도 이세마 경주들이 있는데 다른 말들이 워낙 좋아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 경주를 왜 선택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8번마 원더월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 브리더스컵에 나와서 4착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때는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잘 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형적인 선행마 기질을 보였습니다만 따라가는 모습으로 도민일법에서 3착을 차지했고, 또 지난 경주 때는 역시 강편성 속에서 아예 중위권 자리를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날라와서 4착을 타는 근성을 보여줬는데요. 외산마 경주 나왔고, 뭐 상대적 인기 마필이 이제 외곽에 있는 10번마 모닝코리아, 요 정도가 이제 외곽 상대마들이기 때문에 8번마 원더월이 일반 경주에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알고 타는 다실바기 때문에 다실바 기수의 기승술까지 8번마 원더월, 국산마지만 가장 메리트 있는 인기마를 말씀드립니다. 네, 5번마 더 그랜드입니다. 일단은 선입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이번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왔는데, 직전 경주는 거리가 좀 아쉬웠다라는 마방의 내용. 자, 이번 경주 거리를 일부러 늘려서 나왔고요. 자, 앞선 가는 마필들이 일단은 원더윌이 아마 선행을 쏘고 나갈 겁니다. 그 바로 뒷선을 붙어서 나갈 거고, 직전 경주 추입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그냥 결승전 골인을 하고 그냥 끝나버린 그런 아쉬움을 이번 경주를 200m를 늘려서 나왔기 때문에 뭐 앞선 가는 느낌, 직전 경주의 라스트 탄력감, 자, 모든 것이 궁합적으로 5번마 더 그랜드가 충분히 입상권에는 한 자리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경주에서 정말 끝걸음을 선보였는데 3착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김동영으로 안전 교체한 더 그랜드 말씀해 주셨고, 외곽에는 10번마 모닝코리아가 아마 현장에서 깜빡이 맞고는 팔릴 공산이 높습니다. 8번 10번. 근데 10번 모닝코리아도 뭐 서승훈 기수 지난번 걸음만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입상이 가능해 보이지만 부진이 좀 올라갔다는 점, 그 점이 변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직전 경주 아쉬운 모습,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그러면서 도민일보배까지 출전했던 3번 스피드마크, 이번에 최시태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데뷔전에서 좋은 호흡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민일보에 나갔는데 거기서 부러지고 말았죠. 네. 이번에 최시대, 지난번에 조창욱 기수 인기 2팔리고 부러졌는데 이번에 다시 최시대 기수로 기수를 교체한 3번마, 역시 스피드마크의 선전 기대하고 싶고, 문제는 이제 10번마 모닝코리아가 3조 소속의 마필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닝코리아 3조, 또 3조와 상당히 뭐 연대관계가 있는 또 최시대 기수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거는 또 현장에서 뭐 3번과 10번 중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압축을 해서 한 마리는 좀 약하게 보고 한 마리는 좀 세게 가져가면서
한번 때릴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배팅의 중심마 저도 원더월, 원더윌, 월. 근데 월이죠? 월. 이름이 원더월. 마음에 안 듭니다. 김영군. 김영군이래. 김영관. 하여튼 김용군과 김영관이 입에 배가지고 또 원더월 지난번에 브리더스컵 강자틈을 벗어났습니다. 더 보여줄 걸음을 지니고 있는 요시다 일본 그 마주인데 또 뭐 나름대로 마방의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번 경기 한번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 그런 마필 그 뭡니까 그 토요일 날 유로카 나오죠? 네. 제가 이제 구경주를 유로카 나온 경주가 이제 승부처로 7경주였죠. 제가 방송 승부로 말씀드렸는데 역시 유로카 원더월 이런 말들은 또 내년도 또 3세 대상 경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말들이니까 19주에서도 뭐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승승장구해서 또 내년도 상관마 한번 노리지 않을까. 일단 원더월 그리고 3번과 5번까지 관심만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구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이고 10경주는 제가 이제 준비한 방송 메인입니다. 자, 구경주와 10경주는 연타로 한번 저희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2월 31일 자 2016년 마지막 토요경마 오늘 A급 한 놈만 팬다 바로 구경주 선택을 했습니다. 1203군 무대 12마리고요 자 2016년의 메인 승부 제가 지금까지 경마에서 15년 하면서 가장 안 좋았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한 해였고 그걸 뭐 반성하고자 2016년 좀 마무리 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토요경마 집중 제대로 하겠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승부처 선택에 좀 고심을 했습니다. 저 배당이라도 좀 맞출 수 있는 눈에 보이더라도 그런 A급을 갈 것이냐 그래도 신병훈 스타일대로 한번 배당대로 갈 것이냐를 선택했는데 그래도 신병훈 스타일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못 맞추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맞추려면 배당 있는 거 한번 먹어도 돈 되는 거 그러한 경마를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메인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너무 보여지는 말 눈에 보여지는 말이 안 된다 좋다가 아니라 그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복병마 요주이마 노림수마 그 한 놈을 찾는 게 이번 메인의 로고고요. 자 2016년 마지막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 인기만 서 있습니다. 외곽엔 12 가보스타 6번 유성 타이거 있고요. 여기 승군전이지만 감량이 있는 2번마 선샤인 알파 아마 3마리가 나란히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신병훈도 이 3마리에 딱 붙여서 때릴 겁니다. 근데 3마리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쉽게 12 놓고 2번 6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신병훈의 메인은 깨집니다. 하지만 깨지지 말자고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좀 일찌감치 잡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기다렸던 타이밍, 기다렸던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 경주 3차일지 2차일지 1차일지 모르겠지만 딱 원했던, 딱 기다렸던, 딱 그 원하는 편성 조건에 안장이 올라간 한 놈이 있기 때문에 12도 좋고 6도 좋고 2도 좋습니다만 그걸 한번 깨자라고 준비한 중배당, 고배당 A급 메인입니다. 자, 이번 12월 31일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 그 마지막 하루고요. 그 마지막 하루 속에서 신병부가 중후반부에 구경주를 일찌감치 선택했습니다. 전반부에 잡은 4경주, 후반부에 잡은 구경주. 전반부는 적중을 위해서 머리통 오픈하고 머리에 붙여가는 한 방을 선택했다라면 이번 구경주는 머리에 붙여가는 각굿이 머리와 연출되는 배당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4경주와 구경주 오로지 부산만 진행되는 토요경마 2016년 마지막이고요. 요거 1번 코너 구경주의 본예상 담겠습니다. 딱 하나 그 본예상 메인의 배당 기분 좋게 2017년을 위해서 16년 마무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신병과 함께 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구경주 2017년의 포문을 위한 기분 좋은 메인 승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배당의 승부 구경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2월 31일 토요경마 부산 10경주입니다. 1600m 혼합 4등급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 2016년 뭐 토요경마 마무리 잘 해가지고 또 2017년 새해 첫 경마 기분 좋게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 10경주는 한메탑시다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역시 그 마필은 10번마 뿌듯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12월 16일 불과 2주 전입니다.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뿌듯, 그리고 그때 한 집 뿌듯과 같이 나온 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흐뭇. 그때 울줄리 마방에서 두 마리가 나와서 현장에서 흐뭇이 좀 뭐 비슷하게 팔렸는데, 그래도 흐뭇이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흐뭇 쪽으로 좀 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뿌듯을 때 지난번에도 노리고 왔고, 뿌듯을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 이번에도 이 뿌듯이란 마필이 빠르게 2주 만에 나오는데 홀랜드죠. 예전에 부산에서 말을 탔던 홀랜드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뿌듯 1600m 다시 한번 동거리 출전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종반 뚝심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우도 그 상승세 연속 입상의 여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번 뿌듯을 놓고 들어가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10번 뿌듯을 놓고 후차권에서 뭐 팔릴 수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일단 6번 트리플 영광, 요게 그냥 오면은 뭐 저배당 깜빡이 10번 6번 아마 최저배당 막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깜빡이로 끝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6번 트리플 영광이 부러진다면은 그나마도 이제 좀 더 좋은 중배당 막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전막에서 3번 쾌속볼트가 있고요. 그리고 7번 스위트 명운이 있고, 외곽에 12번 전설의 시작이란 마필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이 강력한 도전마인데요. 일단 현장에서 제가 뿌듯을 놓고 한 방으로 한번 압축을 해서 때리고 한 마리 정도만 딱 막아놓으면서 승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번 10경주 뭐 제가 2주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10번 뿌듯이 나오기 때문에 뿌듯 놓고 10경주는 다시 한번 때릴 예정으로 준비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 배 탑시다. 10경주 현장에서 또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번 10경주는 10번만 뿌듯 놓고 강하게 승부 들어가면서 2주 전에 그 적중의 기쁨 다시 한번 이번 10경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1경주는 1600m로 펼쳐지는 국산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제 나름대로 능력마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센 말들이 만났고 센 말들 간의 접전이 되겠고요. 자, 그 센 말들 중에서 저는 뭐 제일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 3번마 무한열정입니다. 지난번 대상 경기 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호시 대놓고 무한열정에 승부를 한번 갔었는데, 뭐 그때는 파이널 보스가 워낙에 멋있게 날라오면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무한열정은 설명해 드릴 때 몇 번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흙에 대한 압력 때문에 흙만 맞으면 말이 뒤로 밀리고 대신 흙만 피하면 올라온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600을 쓴 거죠. 어차피 초반 승부는 좀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말은 느린 말은 아닌데 흙만 맞으면 주춤해서 그냥 밀려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힘쓰는 것보다는 역시 따라가서 올라오는 그림. 근데 거리가 좀 늘면 늘수록 좋은 것이고, 지난번 뭐 최강의 편성을 만나서 아쉽게 3차. 이번에는 핸디까지 정상적으로 내려오면서 51을 잡았기 때문에 뭐 이 말에 흙 맞는 거 아쉬움 다 알고 있는 사토시 기수의 제한자, 사토시 기수의 제기승, 새벽 쪽에 호흡까지 3번만 무한열정의 아쉬움 요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엔 막강한 탄력을 선보였는데 아쉽게 3차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저 이번에 사토시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 부중이 4kg가 내려왔으니까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5번막 갈릴리오 추천드릴게요. 이번 경주의 갈릴리오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 1300m 우승을 했고요. 승급전을 하고 1600m에 우승을 했습니다. 2전 2승을 한 마필인데 마필 사이즈가 좋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건 뭐 1000m도 한번 안 뛰어보고 실전 1300을 그냥 뭐 라스트 한 발로 이겨냈고, 그 바로 다음 경주가 이제 또 1600m입니다. 이게 망아지들이 1300, 1600을 이렇게 쉽게 소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마필은 뭐 포인마기는 합니다만 뭐 가지고 있는 잠재력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 뭐 6번마 브라도 있고 대선 경주 나왔던 무한열정도 있는데 5번마 갈릴리오도 뭐 보여준 걸음상으로는 뭐 밀리는 걸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번마 갈릴리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 5번 갈릴리오요. 최근의 경주 연승을 구가 중인 마필이죠. 자, 그 전에 이용호가 탔을 때는 배당 안고 지난번에는 이제 인기마로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현장 가면 많이 팔립니다. 3번에 붙여서 배당판이 쭉 팔릴 것 같은데 일단 5번 갈릴리오, 자, 부중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4번 무적신화가 최근에 굉장히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또 송교인 기수,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성재 기수까지 해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박재희 기수, 진견 박재희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말을 타는데요. 부담력 전보다 내려온 55kg. 자, 이번에 박재희 태원 무적신화 부증의 2차까지 살린다면 지난 경주 그 코차이로 2차에 밀린 그 코차 목차는 사실 기수로서 상당히 아쉬움이 클 겁니다. 상금 차이도 많이 있는데, 자, 1등 상금이 3,000, 2등 상금이 1,100, 뭐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자, 이번 경주 일단 무적신화 최근에 경주 잘 띄워주고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 박재희 기수의 한번 선전을 기대하면서 저는 4번 무적신화 말씀드리겠고, 3번은 무한열정, 5번 갈릴리오와 더불어서 3, 4, 5가 이번 경주 11경주 관심 마필을 말씀드리는 그런 추천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8마리 단촐한 편성. 네, 이번 경주는 2세 혼합 특별 경주로 펼쳐지면서 상금이 상당히 큽니다. 서울보다는 상금이 더 큽니다. 왜 이런 체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금 체계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한 8천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우승 상금이. 어쨌건 여기는 지금 우승 상금이 특별 경주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세마 대상 경주 다 끝내놓고 특별 경주에서 우승 상금이 무려 1억 1천이나 됩니다. 상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2세에서 좀 나간다는 말들 19조, 15조 나왔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원래 이제 인기마가 4번만 아임유업하던데, 요게 이제 조교를 전 대충 하길래 왜 대충 하나를 몰랐는데 결론은 취소가 됐습니다. 아, 취소됐습니까? 네, 취소됐으니까 8마리 중에서 아마 아임유업하더를 잡은 예상들도 뭐 있을 텐데, 요거는 미리 안 보셔도 되겠고, 좀 조교 참 이상하게 하는 말들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좀 이유가 있다. 이런 건 좀 미리 알아두시면 괜히 또 고민하실 필요 없으니까 알아셔도 되겠고. 그러면서 어쨌건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15조, 19조 분마 방식 나와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인데, 이제 19조의 이제 의지가 문제가 될 텐데, 지난번에 이제 아임리오파드한테 졌던 말, 저는 1번마 디바인 터치를 더 관심 있게 봅니다. 1번 게이트를 잡았다는 거에 일단은 좀 더 관심을 두고 싶고요. 일단 투데이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투데이가 선행을 갈런지, 뭐 메이저 챔프가 갈런지, 뭐 어떤 말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구간을 따라가면서 지금 계속 2차기라는 아쉬움, 결정타가 떨어진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꾸준하게 2차권을 버텨내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자, 어쨌건 19조 마방에서 서승훈 카드를 부르면서 서승훈 기수가 상당히 짧지만 강한 조교로 일부러 병합, 역시 따라가서 외곽에서 엎어가는 훈련을 했는데, 1200이라 선두권이 치열하겠지만 또 치열한 만큼의 힘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 저는 1번마 디바인 터치를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디바인 터치요. 가시죠. 네. 저는 7번마 투데이입니다. 계속적으로 선행을 가서 이겼기 때문에 몰에 대한 정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투데이가 희한하네요. 출전을 할 때마다 발빠른 마필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 그런 선행을 갖고, 지난 11월 경주에서는 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김혜성 기수가 뭐 강하게 뭐 선행 출하에 나섰고, 직전 경주는 원게이트에서 뭐 유현명 기수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고,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는 좀 달라졌어요. 좀 더 강해진 편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7번마 투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 다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뭐 7마신 거의 뭐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진카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7번마 투데이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면서 추천드립니다. 3전 3승입니다. 최근의 경주 상당히 잘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유현명이가 재기승한 마필 7번 투데이가 되겠고, 4번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래도 발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앞에 가지 않고 따라가면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바로 6번 아마랑스 패션이라는 마필이 기본 순발력을 앞세워서 이제 데뷔전에서 선행 가서 이제 들어왔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중반에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 아마랑스 패션 이번에 최스테 기수로 기수를 바꿨는데, 최스테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준비한 마필, 저는 이번 아마랑스 패션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난번에 걸음을 봤을 때는 따라가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저는 이번 아마랑스 패션을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디바인 터치, 6번 아마랑스, 7번 투데이, 이렇게 3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13경주입니다. 18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네, 이번 경주도 또 특별 경주인데 뭐 부산은 원래 있는 건지 아니면 상금이 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특별 경주인데 우승 상금이 1억 7천입니다.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체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특별 경주에서 총 상금도 아니고 우승 상금이 1억 7천이면은 이건 G급인데 그냥 특별가 아니라 하여튼 뭐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마명 자체가 이거 제목 자체가 통합 상관마 배출 기념인데 미리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미리 그쵸. 알고 있진 않았을 텐데 하여튼 1억 7천짜리니까 참 요거 하나 먹어도 1등이 1억 7천입니까? 네, 이게 총 상금이 아니라 총 상금이 3억짜리 대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금이 되게 커요. 부산은 참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지금 적자라 그랬는데 경마장이 상금을 이렇게 펄펄펄 주고 막 부가 보너스 주면서 적자라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상금이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또 19조 마방이 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김갑수 마주 또 2마리 나오고요. 다른 데 3세마들만 출전하는 별정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핸디캡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3세마들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57 달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3세마 중에 제일 센 말 뭐 찾는 거겠죠. 뭐 여기 파워블레드 이런 말들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선택. 두바이 가지 않았나요? 네, 이제 간 것도 간 거고 또 자기네가 했는데 자기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 좀 하여튼 뭐 그래서 잡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백이 좀 변수를 낼 것 같은데 저는 공백이 있어도 말은 이상 없다고 본 게 역시 19조 이바마 통일 시대인데요. 19조에서 이제 다실바 기수를 올렸습니다. 19조가 오늘 굉장히 지금 기수 기용이 좀 복잡합니다. 서승훈 올렸다가 유현명 올렸다가 지금 이거는 또 다실바 올렸다가 앞에 또 특별 경주에는 또 변화가 있는데 통일시대가 지금껏 뛴 사이즈 보면은 가장 저는 세다라고 봅니다. 일단 7마들과 강자 틈에서 뛰어봤고요. 과거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깨졌을 때도 페르디모 포모로이나 최강슬러 감동의 바다 어린 나이에 이미 뛸 만큼은 다 뛰었고 역시 근데 그때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무리했던 만큼 쉬고 나오는데 쉬고 나왔지만 뭐 1800 거리적인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만 이미 뛰어봤던 1800이고 새벽 쪽에 모습 때도 제가 보기엔 뭐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현장 이제 감각이 문제가 될 텐데 이번 통일 시대 19조에서 괜히 꺼내들지 않았다. 관심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시대가 1800 2번을 뛰었는데 한 번은 우승이고요. 한 번은 2착입니다. 네. 일단 적정거리라 볼 수 있겠고요. 가시죠. 네. 자, 2마리의 선행마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4번마 오뚜고뚜기하고 1번마 제타바이트 2마리 중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타바이트로 갈게요. 일단은 제타바이트가 지난 대상경주는 사실상 임성실 기수 응원을 좀 했는데 역시 뭐 트리플라인하고 파워블레이드 석세스스토리 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마필들 임성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4번마 오뚜고뚜기가 선행을 갔을 때 바로 뒷선을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제타바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가 만만한 편성은 아니에요. 정말 쉬운 편성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놓고 대상 경주를 꾸준하게 나왔던 마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게이트도 좋았고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마 제타바이트를 관심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제타바이트 게이트 잘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배 나갔다가 물 먹었는데 저 이번에 일반 경주에 뭐 일반 경주가 아니라 이제 지난번보다는 이제 편성 자체가 좀 다운됐기 때문에 일반 제타바이트 선정 기대가 되고 저 외곽에 있는 10번은 모닝대로가 지난번에 1군에 올라와서 바로 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의 경주 4연속 입상이죠. 4번 뛰어서 2번 우승 2번의 2착인데요. 자 10번 모닝대로 직전보다 부죽은 대폭 올라갔습니다만 지난번에 1군에서도 바로 통할 정도로 걸음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10번 모닝대로를 이번 경주 13경주는 저는 관심마로 말씀드리면서 1번마 제타바이트 그리고 2번마 통일시대 여기 10번 모닝대로 3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경주 1200m 혼합 3등급 레이스입니다. 네, 이제 이번 경주는 이제 또 역시 19조가 나오네요. 19조가 나오고 11월 25일 리턴 매치로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리턴 매치로 붙었고 1번마 매치 파워가 핸디캡이 4kg가 올라갔는데도 인기마로 좀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그게 또 19조의 위력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그때 함께 만났던 말들 1, 2, 3, 4착 됐던 말들과 또 착순권 예외에 왔던 말들이 똑같이 1200에 붙었는데 지난 경기 때 역시 이거 똑같습니다. 외곽 게이트였고 힘을 써야 되는 자리였고
그만큼 힘싸움이 나왔던 가운데 추임력을 발휘했는데 뭐 전형적인 추임만은 아닙니다.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이렇게 탄 것뿐이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앞선에 좀 잡아낼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마방에서도 그런 조교, 그런 의지를 갖고 준비를 했고 자 일단 뭐 걸음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고 승군전에서도 그만큼 능력을 발휘했고 이미 이겨봤던 말들의 상대이기 때문에 핸디는 4kg 올라갔습니다만 전 일반만 매치 파워의 상승세를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시죠. 네, 8번마 팜파스팜입니다. 요 마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 늦발이에요. 늦발을 하면서 마필이 완전히 사거리가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 9월 23일 저도 이때 야 이게 선행을 이라는 정말 깜짝 놀랐었던 발전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마신 우승을 하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니까 라스트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오면서도 발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잡고 따라가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는 1200m로 거리를 아예 내렸고 최시대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좋은 호흡을 보였던. 자, 이번 경주 8번마 팜파스팜이 기습적으로 저는 때리고 나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8번마 팜파스팜 1200m 내린 이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다이나믹 탱크, 그쵸. 골드스카이, 팜파스팜도 그레이트 송, 들어올 땐 또 선행 가서 네, 들어온 그렇죠. 마필 아닙니까? 그리고 3번마 그레이트 송도 일단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 저는 선두권이 치열한 틈을 타 역습을 갈 수 있는 마필 외곽 있는 12 자 질주의 신이란 마필 자 이호식이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김용근이와 좋은 호흡 보였는데 용근이가 이제 서울에서 내년 1년 동안 활동을 하죠. 네. 1년이죠 1년. 그래서 그 정확히 그 기간에서 잘 모르겠네요. 1년 하겠죠. 뭐 6개월하고 하겠습니까? 그 저기가 1년 했나요? 누가? 그 부산에서 성곤이? 성권이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1년 하고 내려. 그죠. 그렇죠. 성원이 네. 계속 조성원 교수는 이제 그렇죠. 근데 뭐 서성원 교수는 뭐 또 계속 있으니까. 일단 뭐 용근이가 최근에 이걸 타고 이제 정말 치유를 하면서 들어왔던 12 질주의 신 효식의 안장 이번 경주 외곽에서 앞선이 치열한 틈을 타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마필 저는 12번 마 질주의 신을 자 이번 14경주에 간신마로 해서 자 안쪽에 1번 매치 파워 8번 팜파스팜 그리고 12 자 질주의 신 이렇게 마지막 14경주 관심만 말씀드립니다. 자 15경주입니다. 2016년 마지막 경마일이고 떠올라서 마지막 한 개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뭐 마지막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 그리고 1군 역시 뭐 부산은 1군에 1400으로 만났고 마지막 경마 좀 약간의 좀 혼전도는 있어 보입니다. 핸디캡들이 나름대로 좀 빡빡하게 구성이 되면서 마지막 경기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고민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택한 마필이 오바마 감동의 바다입니다. 감동의 바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요. 핸디캡도 58이고 무거울 만큼 무겁습니다. 그리고 함께 붙었던 미즈마구한테도 이제 1400에서 깨졌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의 바다를 말씀드리는 건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동의 바다도 올해까지 뛰고 내년에 이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미즈마구한테 이미 졌던 경험이 있는데 58이라는 거죠. 58이라는 등짐을 감동의 바다는 뭐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과부중에 대한 것을 좀 알고 뛰어봤고 미즈마고는 과부중보다 좀 저부중 이점을 많이 잡고 뛰었었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짬밥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58 달아봤고 뭐 나이가 7살이다 보니까 겨울에 추운 것도 겪을 만큼 겪어봤고 우리 마지막으로 감량에 이호식 카드 올렸고 이호식 안장에서도 좀 욕심을 내겠죠. 왜냐하면 최은경 기수타고 정도윤 기수타고 3착을 냈고 이호식 기수타고 유일하게 또 2착을 와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위해서 마지막 승부 오바마 감동의 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7살 안말 7살이니까 이제 뭐 이제 나갈 일만 남아있네요. 그래도 뭐 꾸준하게 뛰어주는 말이니까 감동의 바다 뭐 선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1400m 이번 경주도 두 마리의 마필 가지고 또 고민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안쪽 1번마 터엄산이 아닌 6번마 원일 강자를 추천드릴게요. 8주의 공백인데 조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조교가 더 좋습니다. 최은경 기수가 타면서 대가리를 왔었던 마필 직전 경주 이제 최은경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아쉬운 3차권 뭐 질말한테 졌다 그러면 제가 뭐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차이 이거는 최은경 기수의 뭐 안장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8주의 공백인데요. 마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6번마 원일 강자가 오늘 안장이 교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3차입니다. 그 아쉬움은 않고 미즈마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초강이 2책이 왔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원일 강자. 네네. 자 최상현 기수 일단 기수를 딱 바꿔놨는데 최상현 기수가 한번 타봤습니다. 한번 타고 우승했던 그러한 적이 있고 그때가 9월 달이니까요. 그리고 2연승을 달리다가 이제 지난번에 부러졌는데 이거는 이제 최상현 기수로 교체한 자 6번 원일 강자 선전 기대가 되고 저는 9번만 우승으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입니다만 자 이완명 기수 안양 상대적으로 부담량이 직전보다 4kg나 가벼워졌기 때문에 승급전입니다만 뭐 감동해받아도 이제 7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들 쭉 보니까 일단 뭐 고만고만합니다. 이번 경주가 사실 이번 경주 강축이 없는 그러한 경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나마 토암산이란 마필이 이제 1번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좀 팔릴 것 같고 여기 이제 5번 감동의 바다 6번 원일 강자인데 저는 우승 라인이 지난번 선행 가서 이제 여유 있게 잡아 돌렸고 이번에 부중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우승 라인 유현명 기수 마이너스 4kg라면 뭐 충분히 아낄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5번 감동의 바다 6번 원일 강자 9번 우승 라인 이 세 마리가 저희가 보는 경주별 관심마가 되겠습니다. 자, 31일입니다. 뭐 해 뜨러 보러 갑니까 혹시? 못 갈 것 같아요. 해 뜨러 안 보죠? 전 교회 갔다가 바로 저는 신청을 해갖고 신청집에 바로 가야 돼요. 저는 또 큰애랑 이제 그 월드컵 공원 여기가 이제 그렇지. 하늘 공원인가? 거기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가 유명하거든. 제가 재작년에 가고 작년에는 추워가지고 안 갔거든요. 네. 올해는 한번 가서 그 해 뜨는 거 보면서 마음가짐을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잡아야죠. 2017년. 2017년 또 재미난 일이 또 많이 발생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17년은 무슨 해인가요? 양이요. 빨간 닭 아니에요? 양이 지났지 않아요? 빨간 닭. 닭인가? 닭인 것 같네. 아 맞아. 빨간 내가 엊그저께 어디 갔는데 인형 파는데 양이 오래고 닭이구나. 아주 닭 팔더라고 닭. 닭 못 먹잖아요 지금 조기독감. 계란값이 10,000원이라는데 네, 만원이니까 계란이. 한 판에 만 원. 특이한 AI가 온 다음에 닭해가 오네요. 특이한데. AI가 오자마자 닭띠가 6,9년 아닌가요? 그쵸 6,9년이 닭되겠죠. 6,9년 닭띠. 잘 모르겠어요. 6,9년이 벌써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네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6,9년생이 벌써 그 나이가 이제 49이 되는 나이인가? 와. 6년생 벌써 49입니까? 와 무섭네. 한때 6,9년들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총각 많이 만났습니다. 연상의 여인은 또 좋아요. 6까지 만나고 다녔어요. 미쳐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미쳐가지고 그랬습니다. 미쳐가지고. 자 12월 31일입니다. 경마 끝나고 6시에 끝나죠 마지막 경주가. 네. 끝나고 집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좋은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또 해 뜨는 거 보면서 또 2017년 새해 복도 많이 빌고 또 복도 받으시고 새해에는 올해보다 돈도 더 많이 버시길 그리고 건강하시길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주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꼭 보답할 테니까 또 현장에서 저희에게 많은 힘을 좀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년도 2017년도 1월의 첫째 주 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